안녕하세요. 조정상입니다. 조정상의 읽어주는 서산뉴스 8회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3월 5일부터 오늘까지 서산포스트에 올라온 기사들 를 중심으로 읽어드릴게요. 우선 어제 대산과 성현에서 노동자 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대산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플랜트 현장 백셀 내부 입조 작업 중 철판에 가슴 부위가 협착되어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사망하였고, 성현에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는 크레인으로 옮기던 배수관로 제조 틀에 깔려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노동은 자신과 가족들의 삶을 위한 과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삶을 위한 노동이 죽음으로 연결되는 일이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본이 이윤보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이러한 사고는 조금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 제정되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우리가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최근에 LH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공직사회가 조금은 더 투명한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서산시에서도 혹시 있을지도 모를 공직자들의 그런 투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와 재발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일종 의원이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필수 품목을 강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동네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공산품들을 꼭 본사 품목을 구매하게 하도록 하면서 시중보다 높은 가격을 받는 행위를 못하게 하는 법안이라고 합니다. 또한 성일종 의원은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과 관련된 불법 정보 확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합법 사행산업의 시장 규모가 22조 7천억 원인데 반해 불법 도박 시장의 규모는 81.5조로 4배에 육박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저도 불법 도박 시장 규모가 큰지 몰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이 중흥 S클래스 입주 예정자 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입주 예정자 협의회는 안원기 의원이 중흥 S클래스 신축 공사 기간 동안 아파트 품질 관리는 물론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 의회가 해미순교 성지와 조성이 한창인 해미순례길이 국제성지로 선포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제성지는 전 세계적으로 29곳에 불과한데요. 아시아에서는 3번째라고 합니다. 보통 국제성지는 유명한 성인이 있거나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지정되는데요. 해미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무수한 백성들이 희생된 곳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 지정된 국제성지인 만큼 우리 지역사회에 각별한 관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지난 8일 한국 전쟁 당시 집단 학살된 민간인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족들의 상처 치유와 시민 화합에 기여하기 위해 유해 발굴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지는 성현면 일남리 매직골 일원으로 이곳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했었던 일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선정한 서산시 유해 매장지 3곳 중 한 곳입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희생자들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리게 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4일 부성면 행정복지센터 기공식이 열리고 본격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신청사는 기존 청사 뒤편에 위치하며 61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집니다. 저는 동문 1동 주민인데요. 원래 동문 1동 청사도 신축하려고 계획이 있는데, 순번에서 밀려 있었는데, 부성면이 먼저 빠져나가니까 동문 1동도 다음 차례가 돼서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어제까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신청을 받았었다고 하네요. 읽어주는 뉴스 녹화일과 이렇게 애매하게 겹치면 이렇게 지난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사업에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산 산업단지의 교통 개선 및 안전을 위한 스마트 도시로의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주관 스마트타운 챌린지 예비사업 완료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최종 계획의 주요 내용은 사건 사고 발생 시 스마트 신속 알림 체계 구축, 산업단지 위험물질 운송 차량 실시간 확인, CCTV 미설치 지역 확인을 위한 안전드론 운영, 주요 병목 교차로 가능형 신호체계 도입,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 등의 내용입니다. 이 계획이 3월 중순 국토교통부의 적정성 평가 후에 최종 선정이 된다면 40여 원 규모로 본격적인 스마트타운 인프라 구축이 시행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2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어민 수당 신청을 접수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현재 농업 종사자가 대상이며 가구별로 8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앙도서관 건립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중앙도서관은 호수공원 문화시설 용지 5만 평방미터 부지에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인데요. 서산시는 올해 상반기 디자인 공모 및 설계를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 착공해 2024년까지 장서 보관과 지식 공유의 개념을 넘어 휴식과 토론, 놀이가 함께하는 도서관을 개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 동네가 도서관 자리로 적합한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현재 그 지역 상가들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도 그렇고요. 거기에 차들이 빠지면 주차할 곳이 되게 마땅치 않은 동네라서요. 근데 시에서는 제가 열거했던 이런 문제점들보다는 도서관 건립으로 얻는 편익이 더 많다고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이후 추진 과정과 결과가 더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우울감 해소 및 마음 안정을 위해 서산시 마음건강톡 운영, 마음분석 자가진단 시스템, 전문상담, 심리안정 물품 배부 등을 추진합니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온라인 정신상담 소통 창구인 서산시 마음건강톡을 운영하며 우울 고위험군에 대한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를 더 확대하는 대시민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8일 서산시 복지재단 임태성 이사장은 맹정호 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교부받고 3년 동안의 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복지재단은 지난 2월 열렸던 정기이사회에서 임태성 이사장의 연임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임태성 이사장은 서림케어드림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서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대표, 서산인재육성재단 및 서산시 사회복지사협회, 이사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해 왔으며 특히 2019년 8월부터 1년 4개월간 복지재단 이사장직을 맡아 재단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왔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서대학교와 육군항공학교가 군 헬리콥터 조종사 양성을 위한 교류협력 협약을 맺었습니다. 함기선 한서대 총장과
조재식 육군항공학교장은 한서대학교 헬리콥터 조종학과 학생들을 육군 정예 헬기 조종사로 양성하는 데 필요한 비행훈련 프로그램 및 교수법 교류, 재학생의 병영 체험, 전투 조종사 양성을 위한 군 특성화 교육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10대 서산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조경상 회장이 유임되었습니다. 재신임에 따른 조경상 회장의 임기는 2024년 3월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충남 최초로 운영하는 365일 영유아 야간진료센터가 2월 한 달간 210명의 진료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일 평균 7.5명이 이용한 것인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환자 수가 좀 적은데요.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단순히 환자 수로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의료 공백 기간에 아이들이 갑자기 아파서 발만 동동 구르던 엄마 아빠들 생각하면 그래도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맹정호 시장과 서산시의회 이현희 의장은 천수만 철새 지킴이로 활동 중인 김신환 동물병원 원장과 함께 흑두루미 먹이주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국제적 보호종인 흑두루미 보존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나눴는데요. 김신환 원장은 이 자리에서 천수만에 도래하는 흑두루미의 안정적인 이동을 위해 서산시에서 먹이 지원을 해줄 것과 함께 잠자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간헐호 모래톱 수위를 조절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WK 뉴딜 국민그룹이 10일 서산시에 마스크 20만 장을 기탁했습니다. 이는 김재식 전 국회의원의 주선으로 이뤄졌으며 기탁된 마스크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관내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작물 재배지에 대해 무료로 토양 검정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양 검정은 연중 무료로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토양 검정은 토양의 산도, 유기물, 유효 인산 및 규산, 칼리, 칼슘, 마그네슘, 전기 전도도 등을 측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경찰서가 지난 8일부터 3일 동안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관내 주요 은행 지점장과의 간담회를 열어서 200만 원 이상의 현금 인출 시 보이스피싱 범죄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며 금융기관에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서산경찰서는 10일부터 이달 말까지 모텔, 여관 등 숙박업소를 방문하여 청소년의 숙박업소 출입을 제지하는 일명 노스테이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에 숙박업소 내에서 청소년들이 이성운숙을 하고 음주, 흡연 등 비행행위와 성매매, 성폭력 등 각종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철저하게 신분증을 검사하는 등 숙박업소 운영자, 종사자의 자발적인 동참을 호소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임업인 후계자 서산지부 최상임 회장이 장애인 체육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00만 원을 서산시 장애인 체육회에 기탁했습니다. 최상임 회장은 지난해 3월 개업한 해오른 카페에서 판매한 첫 잔의 수익금을 매일 모아 성금을 마련했다고 하네요. 의미 있는 기부금입니다. 충남정신운동 서산시 여성협의회가 서산시의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소방서는 어제죠. 11일 성린동에 거주하는 치매 노인을 실종 9시간 만에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날 구조 활동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소방 드론을 활용해
수색 범위를 넓혀갔다는 점인데요. 점점 드론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조 대신 어르신 이제는 건강하게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9일부터 15일까지 7일 동안 문화회관 전시실에서는 방현숙 공예작가 초대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서산시는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예작품 감상 기회 제공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이런 행사를 기획했다고 하고요. 방현숙 작가는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창작한 공예작품 40여 점을 오색결, 오색빛, 전통공예로 스며들다 라는 주제로 전통공예인 한지공예로 전통 문양과 오방색을 이용해 고가구의 재현과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전통의 아름다움이 현대에 더 발전할 수 있음을 알리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4월부터 관내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서산시립합창단이 2021년 찾아가는 음악회를 연다고 합니다. 접수는 12월까지 수시 진행하며 문화예술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문화재단이 지난 10일 개소식과 현판 제막식을 갖고 사무실이 위치한 서산평생학습관, 예전 대신증권 건물이죠. 4층에서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서산문화재단은 올해 축성 600주년을 맞은 서산 해미읍성 축제와 안견문화제를 중점 추진합니다. 또한 서산 창작예술촌과 서산 생활문화센터를 통해 다양한 문화체험 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교육지원청 해미도서관은 관내 유아, 초등학생, 학부모, 노인을 대상으로 2021년도 상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18개 강좌의 수강생을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에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서산평생교육원은 도서관 1층에서 새 출발을 응원하는 도서와 노래, 그림책, 원화를 전시하고 있는데요. 딱 제목만 들어도 힐링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은 2분기 청소년 교육 문화 강좌에 참여할 지역 내 청소년을 오는 16일까지 모집합니다. 청소년 교육 문화 강좌는 서산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며 자기개발과 건전한 여가 활동 발견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모집 대상은 8세부터 16세까지로 접수는 인터넷으로 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3월 8일부터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회교육은 특수교사가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재학 중인 학생, 장애 정도가 심하여 가정 또는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06년 3월 개소해 15년 동안 서산시 이청사에서 운영되던 서산시 평생학습관이 구 대신증권 건물로 이전하였습니다. 기존 6개의 배움교실을 7개로 1개 늘렸으며 공간도 넓혔고 시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동아리실도 신설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15일부터 19일까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을 받습니다. 접수받습니다. 서산시는 지난해 대비 500% 증가한 45억 원을 편성했으며 지원 대수는 1,200여 대입니다. 대상은 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이며 이미 정부 지원을 받은 차량과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이 있는 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8일부터 어제까지 4일 동안 다양한 우리쌀 활용 교육생 100명을 모집했다고 하는데요. 쌀 소비 촉진과 문화 계승을 도모하고자
이런 행사를 기획했다고 합니다. 교육 내용을 들여다보니 쌀 수제버거 만들기 실습 등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재미있는 교육이 될 것 같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는 감태 우수성 홍보 및 전략적 육성을 통한 지역 감태 생산자의 소득 제고와 지역 수산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어촌어항공단과 감태 명품화 전략 육성 사업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근데 돌아보면 제가 어렸을 때 김이 무척 비싼 음식이었는데요. 그게 이제 기계화되면서 가격도 내리고 실제로 어민들은 생산에서 이제 소외가 되는 일도 많이 벌어졌거든요. 대량 생산도 좋지만 그로 인해 실제 어민들이 피해를 입는, 실제로 이제 감태 생산을 기계가 하게 되면 어민들이 생산할 일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올해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및 부양 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합니다.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노인, 한부모 가구 등 수급자 가구에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자녀들이 있더라도 수급자 본인 소득 및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부양 의무자의 고소득 및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 기준 9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까 잘 살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상인군경회 서산시지회가 10일 서산시 보훈회관에서 국가유공자 및 시민 40여 명을 대상으로 제2기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산 캠퍼스 입학식을 열었습니다. 12월까지 교양, 정보, 여가 프로그램 등 20여 개의 강좌를 제공해 여가 및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서산시의회 이현희 의장은 의회 사무국 여성 직원들에게 빵과 함께 자필 편지를 곁들인 장미꽃을 전달하였습니다. 이현희 의장은 여성으로는 최초로 시의회의장으로 선출됨으로써 스스로 유리천장을 깨는 모범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소식은 모두 읽어드렸는데요. 어제 벌어진 노동자 2명의 사고 소식이 계속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살기 위해 일하러 간 직장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정상의 읽어주는 서산뉴스 8회차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